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치인에게 말은 중요합니다. 대변인을 맡아왔던 저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에게 말보다 중요한 것은 발입니다. 정치인은 말로 약속하고 발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자 시절부터 정치인이 된 지금까지 현장을 발로 뛰어왔습니다. 경기도의 발전은 경기도만으로는 힘듭니다. 중앙정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가 긴밀하게 협치를 할 때 조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지난 대선과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이미 저희는 원팀입니다. 저는 어려운 도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개혁 과제를 돌파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손바닥에 앉으세요. 저희 당 공부실에서 혹시 방석 좀 가져다 주시면. 정권 교체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정권 교체는 경기도의 완성으로 마무리돼야 된다. 그리고 그 경기도에서 드라마를 쓰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여쭤보시면 제가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현안에 관련해서 수시로 의견을 듣고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상호 이야기를 교환할 수밖에 없는 자리죠.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는 당선인의 뜻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결심이었고요. 출마를 결심하고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덕담을 주셨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님은 훌륭한 지도자셨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참신하고 멋진 승부를 저는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작은 대선이라는 표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선에서 이재명의 그림자를 맞설 적임자다, 이런 말씀 혹시 해주실 수 있는지.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1995년 23살 기자였던 저는 사고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의 잔해더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실 공사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오늘 그때의 간절함을 안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진실을 찾았던 그 마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길을 찾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치인에게 말은 중요합니다. 대변인을 맡아왔던 저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에게 말보다 중요한 것은 발입니다. 정치인은 말로 약속하고 발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경기도의 발전은 경기도만으로는 힘듭니다. 중앙정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가 긴밀하게 협치를 할 때 조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지난 대선과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이미 저희는 원팀입니다. 경기도의 발전과 서울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치할 자세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 당선인과 투쟁을 선포하고 이재명 전 지사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에게 경기도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의 경기도는 다시 한번 무능과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할 것이고, 그만큼 권력의 부정은 은폐될 것이며, 그만큼 지역의 발전은 지체될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도도 대한민국도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국민과 당의 과분한 사랑을 받은 정치인으로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으로 평가받으며 결과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도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개혁 과제를 돌파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은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간곡하게 지지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찬바닥에 앉으세요. 저희 당 공부실에서 혹시 방석 좀 가져다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주위에서 먼저 질문하셨어요. 네. 리털타임 김세희 기자인데요. 네네. 우선 이제 출마를 보시거나 이제 결심하게 하시게 된 계기하고 네네. 그 출마를 하기 전에 그 윤석열 당선인과 어떤 의견 교환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권 교체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정권 교체는 경기도의 완성으로 마무리돼야 된다. 그리고 그 경기도에서 드라마를 쓰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당선인을 여쭤보시면 제가 그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현안에 관련해서 수시로 의견을 듣고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상호 이야기를 교환할 수밖에 없는 자리죠. 그리고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는 당선인의 뜻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결심이었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수. 우선비리 양범수입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회견문에서 네.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다라는 표현을 좀 써주셨는데 네. 어떤 의미일지 설명을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제 당내 경쟁자인 유승민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기본 시리즈를 비판하면서 좀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처 수상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고난에도 그리고 어떠한 시련에도 무쇠 같은 의지와 마음을 갖고 있었다. 저도 그 같은 철의 여인의 대처가 견지했던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그동안의 경기도정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적, 즉 실적을 강조하면서도 경기도 내에서의 성장률은 오히려 전체적인 지방 평균에 미치지 못했죠. 고용률의 감소폭 또한 다른 지방 전체 평균의 감소폭보다 더 컸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같이 경기도 내의 홍보만 풍요로운 괴기한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기본소득을 포함한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놔서 경기도민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기도가 이번 대선에서는 5%포인트 가량 기준 지역입니다. 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경기도 민심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하고요. 경선 경쟁자로서 유승민 전 대표님을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의 패배는 뼈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 안에서 대장동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현역 의원으로서 역할을 해달라라는 당 내에서의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답변을 제가 아직 다 못해가지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뭐였죠? 유승민 전 대표님은 훌륭한 지도자셨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참신하고 멋진 승부를 저는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네.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언급이 좀 많았었는데요. 네. 외국인 부동산 상호주의를 언급하신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네. 분양원가 공개하겠다는 내용 취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네. 두 가지 더 네. 여성 가산점 이번에 공천에서 나왔던 얘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의원직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네, 네.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 기자님 지금 4개의 질문을 던져주신 거죠? 네,
뭐부터 먼저 할까요? 부동산 문제. 특히 이제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에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는데 경기도에서는 분양원가를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GH 같은 경우에도 건설사와 협약한 정도로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분양원가라 얘기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반드시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특기조성 원가 또한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이는 투명성을 저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서 민간 시장에 그 공정하고 투명한 기운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공약 약속을 드렸어요. 지금 뭐 하남이나 김포 여러 곳에서 지금 아파트 개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같은 지자체의 투명한 건설 분양 원가 공개는 충분히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저희의 지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외국인 부동산. 이건 아마 2005년부터 실시가 됐을 겁니다.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일정 기간, 즉 3년 이상 우리나라에 살았을 경우에는 투표권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지방자치 선거에서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철저히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지 못하는데 다른 나라 국민들은 가능하다. 특히나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외지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우리의 많은 국민들이 특히 경기도민분들은 이것이 박탈감을 느껴질 정도로 공정하냐 혹은 제대로 중립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것이 투표권 행사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공정한 부분이라 생각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정정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뭐였죠? 우연직하고 여성 가산점. 다 의원직도 그렇고요. 저는 배수의 진을 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성 가산점도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또 오로지 능력으로 평가받고 그리고 실적으로 성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성별로 가르는 것은 그것은 온당한 인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혜를 구하지 않고 제가 가진 역량과 능력으로 검증받고 그렇게 임하겠습니다. 네. 그 배수의 진을 치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네. 지역구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어떤 말씀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구민분들과 제가 그 말씀을 나누는 게 사실은 가장 이번 결정까지는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지역구에서 지금 성남에서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래서 지역구민들께서 어젯밤 마지막까지 저와 시간을 함께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걷고자 하는 길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가 경기도가 없으면 성남이 없고 성남이 없으면 분당 갑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권교체의 완성은 경기도의 선거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주민분들께서 이해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배수의 진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제가 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주민분들을 대표했던 사람으로서 또 아직 제가 아마 이곳에서는 정치 경력이 2년 정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길이 깊은 생각 끝에 나온 결단인지 묻는 분들에 대해서 그 말씀으로 가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두 가지인데요. 네. 아까 살짝 나오긴 했는데 먼저 결심을 언제 하신 건지 네. 그리고 5월 2일까지 의원직을 유지하시는 건지 네. 질문드립니다. 이 결심은 최근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결심을 하고 나서 이준석 대표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저의 의지의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덕담을 주셨습니다.
네, 그걸로 아까 그걸로 가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식 유지는 5월 2일까지 하시는 거죠?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아, 예, 규정이 어떤 건지. 네, 부모님 경제 김혜진입니다. 네, 출마 결심하시고 나서 네. 혹시 윤 당선인과 연락이 있으셨는지. 출마를 결심하고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덕담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거는, 제가 당의 여러분으로부터 요청을 받았고, 그리고 고심 끝에 결정을 한 것이긴 하지만, 후회 없는 참신한 승부를 펼치겠습니다. 네. 네. 하나만 정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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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분. 그렇습니다. 부담이 왜 없겠습니까? 예,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저희가 진정한 정책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이 경기도 선거가 갖고 있는 그 저희의 비장한 마음은 유승민 대표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다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민주당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품격 있는 그리고 저희가 정권 교체가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과 책임감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따가 가면서 또 개인적으로 아니 그래도 주셨는데 예. 아 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네. 지금 이게 작은 개선이라는 표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의심을 안으신 국민의 의원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이 경선에서 이재명의 그 그림자를 맞설 적임자다 이런 말씀 혹시 해주실 수 있는지. 유승민 먼저 정확하게 말씀드린 건 저는 윤심이 아니라 민심을 대변하고 민심을 찾고자 나왔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대장동과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대장동은 제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개발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권리가 돌아가지 못했고 주민들에게 반환돼야 할 수익이 반환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패밀리 그리고 자신의 측근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활용하고 규정을 바꿨으며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 많은 혈세가 특정 계층에게 이재명 전 지사의 측근들이 누린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대장동에서 했던 당연히 공정하고 당연히 잘 사는 권리를 국민에게 안겨드렸던 그 주장을 이번 선거에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권교체의 미완성에 제가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직생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